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과 18학번 최은정입니다. 저는 강하게 발광하는 탄소 양자점을 빠르게 합성하기 위해 낮은 압력의 마이크로파 용매열을 이용하는 내용의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최근 연구 동향과 본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실험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와 그 결과 및 토의할 점,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탄소 양자점 (carbon quantum dot은) 표면 안정화 형태를 띤 작은 탄소 나노 입자입니다. 그 크기는 10나노미터보다 작습니다. 탄소 양자점은 높은 생체 적합성, 높은 물에 대한 용해성, 높은 열 안정성, 높은 전도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탄소 양자점은 바이오 이미징, 바이오 센서, 광촉매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유기태양전지 등과 같은 옵트로닉스 산업, 로켓 연료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기 위해 레이저 절제, 전기화학적 산화, 초음파 합성, 그리고 마이크로파 가열과 같은 많은 실험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반응 중 고체가 풍부한 중간체의 형성이나 고온 및 압력 조건이 필요하였고, 이는 이 물질의 광범위한 실용적 사용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방향적 화합물을 이용한 용매열 방법과 폴리머를 이용한 표면 안정화와 같은 변형된 방법이 최근에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용매열 방법은 반응 시스템의 유독가스 생산이 감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반응 중 고체가 풍부한 중간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생성물의 정제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표면 안정화는 더 높은 탄소 양자점의 양자 수율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탄소 양자점 합성 방법은 아직 실용적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양자 수율은 여전히 금속이나 반도체 양자점보다 낮고 합성 조건은 30atm 이하에서 5시간 이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끓는 점이 높은 용매인 에틸렌 글라이콜을 사용하여 약 5atm, 즉 훨씬 낮은 압력 조건에서 마이크로파 용매열 가열로 노랗게 발광하는 탄소 양자점을 성공적으로 합성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탄소 양자점의 표면 안정화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중합도와 양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탄소 전구체를 합성한 후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는 2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탄소 전구체를 합성하기 위해서 흰색 고체 안트라센 0.143g을 수용액 상태의 HNO3 20ml가 들어있는 목이 3개인 둥국바닥 플라스크에 첨가합니다. 혼합물은 마이크로파 멀티모드 화학 합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80도에서 환류됩니다. 마이크로파 가열을 기존 가열과 비교하기 위해 오일베스 가열도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합니다. 마이크로파 가열과 기존 가열에서 샘플은 매 시간마다 총 12시간 동안 합성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합니다. 모든 실험은 건조우드에서 중복하여 수행합니다. RT로 냉각한 후 혼합물을 40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합니다. 그 결과로 생긴 노란색의 90 다이나이트로 안트라센은 침전물을 60도에서 전기로로 건조시킨 후 충분히 순수한 물로 여과하여 얻으며 화합물 식별은 1HNMR을 이용합니다. 2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고발광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기 위해서 일단 앞서 얻은 90 다이나이트로 안트라센을 20ml의 에틸렌 글라이콜이 담긴 바이알 용기에 첨가합니다. 실온에서 5에서 10분 동안 초음파 처리를 하면 혼합물이 노란색 용액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용액을 반응관에 넣은 다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즉 팩과 NaOH 0.24g을 첨가합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팩의 중합도는 각각 600, 1500, 6000입니다. 이 용액은 마이크로파 용매열 방법을 이용하여 210도까지 빠르게 가열하고 210도에서 3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이때 싱글모드 어플리케이터가 사용됩니다. 기존의 용매열 방식도 마이크로파 용매열 방식과의 비교를 위해 수행합니다. RT에서 급속 냉각 후 불순물이 섞인 어두운 갈색의 탄소 양자점 용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탄소 양자점 용액을
4000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에틸렌 글라이콜에 분산시킵니다. 합성된 탄소양자점의 용해도를 알기 위해 팩 없이 합성된 탄소양자점을 물, 에탄올, 아세톤, 헥센 용매들에 녹입니다. 탄소양자점 용액과 각 용매의 비율은 1대1로 고정하고 탄소양자점의 표면 상태는 FTIR로 알아냅니다. 광발광은 UV-비즈, 분광 측정, 3D 스펙트럼 분석, PL 측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템 관측과 DLS 분석을 이용하여 입자 크기 분포를 나타냅니다. 팩이 추가된 0.6g의 탄소양자점 마이크로파의 향상을 결정하기 위해 온도 의존적 상대 유전 손실을 네트워크 분석기로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광 탄소양자점은 마이크로파 용매열 가열에 의해 합성되었습니다. 물, 에탄올, 아세톤, 헥세인 4종류의 용매에서 탄소양자점은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외선을 쪼여주면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이 관찰됩니다. 방향족 화합물이 370에서 440나노미터를 방출하고 특히 안트라센은 400에서 415나노미터에서 강하게 방출합니다. 이 파장대는 보라색을 띱니다. 따라서 보라색 빛을 띠는 용액은 반응하지 않은 탄소 전구체인 9,10 다이나이트로 안트라센 또는 탄소양자점의 중간 생성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수용액 유기 용매에는 고도로 용해되었지만 헥세인에서 용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성된 탄소양자점의 표면이 극성이며 친수성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물에서는 합성된 탄소양자점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지만 다른 수용성 유기용매에서는 파란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에서 방출되는 것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합성된 탄소양자점의 표면 구조를 추가로 결정하기 위해 FTIR 측정을 활용하였습니다. OH와 NO2 부분은 각각 2500에서 3600, 1520에서 1680, 1290에서 1360에서 각각 관측되었습니다. 합성된 탄소양자점의 물 분산성은 극성 및 친수성인 OH의 표면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OH 부분의 표면 취한기로 인해 두 가지 유형의 탄소양자점이 모두 합성되었습니다. 정제된 탄소양자점은 원심 분리 후 물이나 에틸렌 글라이콜에 분산되어 추가 분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합성된 탄소양자점에 대한 최적의 들뜸 파장은 3D 역분광 측정 및 PL 스펙트럼에 의해 275나노미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팩의 중합도 첨가량으로 합성된 탄소양자점 용액의 PL 스펙트럼도 275나노미터로 조정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반치 전폭이 넓은 경향이 모든 실험 조건에서 관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수율은 추가된 팩의 중합도 및 양이 변경됨에 따라 극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마이크로파 가열의 특성이나 고온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템 이미지와 DLX 측정 결과 합성된 탄소양자점의 크기 분포가 약 8에서 13나노미터 정도로 매우 좁아 약 580나노미터의 넓은 피크가 탄소양자점이 아닌 탄소원의 표면 방출과 같은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반치 전폭은 흑광도 핑크의 수가 많거나 탄소양자점의 크기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끓는 점을 갖는 용매인 에틸렌 글라이콜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매는 반응 용기의 내부 압력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발광 탄소 양자점을 합성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에틸렌 글라이콜은 마이크로파를 많이 합성하는 용매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마이크로파의 빠른 가열을 촉진합니다. 마이크로파 가열 시 용액의 가열 속도는 약 120도 per 분이며 기존 방식으로 가열 시 1도 per 분으로 120배 빠른 가열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된 총 반응 시간은 마이크로파에서 3시간, 기존 방식에서 5시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방식보다 0.6배 단축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와 기존 방식 두 종류의 가열 매체에 의해 합성된 탄소 양자점은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 합성 탄소 양자점은 양자 수율이 61.1%에 달하며
지름은 2에서 9나노미터이지만 기존 방식으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은 양자 수율이 42.3%이며 지름이 약 10나노미터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빠른 가열, 다른 소스의 특정 마이크로파 흡수라는 마이크로파의 두 가지 우월성에 의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처럼 마이크로파 방법의 가열 속도를 의도적으로 1도/분, 총 반응 시간을 5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똑같이 양자 수율이 약 61%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파와 기존 방식의 차이가 다른 소스의 특정 마이크로파 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도출해낸 특정 마이크로파 우월성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 에틸렌 글라이콜의 상대적 유전 손실과 온도에 대한 탄소 전구체 혼합 용액의 의존성을 네트워크 분석기로 측정하였습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의 마이크로파 흡수성은 온도가 올라가면 낮아지고 탄소 전구체 혼합 용액의 흡수성은 온도가 올라가도 정체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탄소 양자점의 탄소 전구체와 핵이 강하게 발광하는 탄소 양자점을 얻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되어야 하며 반응 온도인 210도의 마이크로파 선택적 가열이 높은 온도로 가열된 탄소 양자점의 탄소 전구체와 핵에 기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파 방법은 샘플 용액을 빠르게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물질에 가장 필요한 균일한 입자 크기 분포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은 급속 가열의 결과로 높은 양자 수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변형된 마이크로파 저속 가열로도 높은 발광 탄소 양자점을 얻은 것은 반응 온도에서 탄소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마이크로파 흡수성이 마이크로파 선택 가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게다가 양자 수율 개선 메커니즘이 팩의 중합도 및 양과 구별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